두 분이 성년 자녀가 다 네. 있으셔가지고 뭐 친권, 양육권, 양육비는 아예 뭐 쟁점이 되지 않고 위자료, 재산 분할 이렇게만 문제가 되거든요. 뭐 위자료 청구에 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가장 좀 피해를 봤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쩔 때는 3차까지 가는 적이 있어요. 2차, 3차. 뭐 마사지라든지 이런 거 받으면서 거기서 자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해요. 넌 뭐냐, 이게 이해하기가 약간 어려운 부분이에요. 가정생활, 혼인생활에서 이 부분은 중대한 귀책사유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되게 어려운 중대사유라고 보이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이제 약간 그걸 규칙사유, 100% 규칙사유로 저도 억울한 부분이 좀 있다. 억울한 이런. 부분이 있다. 억울한 부분은 뭘까요? 그러니까 내가 매번 그런 게 아닌데? 예, 그건가? 예. 매번 그런 게 아니면 한 달에 한 어느 정도일까요? 최근에는 네 번, 6번? 6번 정도? 한 달에 6번? 그럼 그건 중대한 귀책사유예요. 그렇게 보면 결혼해서.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이혼을 하게 된다면 혼인 파탄에 당신이 더 잘못했다 해가지고 위자료 청구가 가능해요. 그런데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네네네. 한 3천만 원 선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조금 힘들었으니까 3천만 원 이런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위자료를 책정할 때 사람이 죽었을 때 정신적 고통을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한 1억 정도 된다. 이렇게 기준을 놓고 이제 다른 고통을 이제 금전적으로 매기는 거예요. 내가 결혼 생활 너무 힘들었지만 또 그에 비하면 금액으로는 그 정도까지 안 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속상하신 건 조금 크시더라도 그렇죠. 네, 근데 돈으로 온전히 다 보상받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기는 하죠. 너무 억울하고 서운하고 좀 그랬어요. 착잡하고 그동안에 제 공은 부정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 되게 서운했어요. 너무 후하게 해준 게 아닌가 약간 후회를 하기도 했어요. 이혼 된다라고 하면 재산 분할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연금 이거는 잘 알고 계세요? 공무원연금도 분할해야 되는 거? 네. 그 내용 뭐 세부적으로는 모르지만 알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혼인은 언제 하셨어요? 몇 년도에 하셨어요? 98년도에 했어요. 공무원 생활. 93년. 93년 그 전이시네. 5월 15일. 지금 벌써 이것만 26년이잖아요. 그렇죠? 26년 동안에 공무원연금의 반을 주셔야 돼요. 예. 네. 예, 예. 공무원 연금은 이혼 이후에 연금공단에 별도로 분할 신청을 해가지고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내분은 사기업에 재직 중이잖아요. 아내분도 경제활동을 계속 하셨고 한 번도 쉬지 소득도 못했어요. 퇴직금 있잖아요. 네네. 예상 퇴직금 그것도 분할 대상에 포함되거든요. 제 것도 그러면 나눠야 돼요? 1억 정도 받거든요. 1억 정도 받거든요. 네. 뭐 말은 안 했지만 내가 좀 더 벌었는데 소득도 이제 지금은 남편분보다 높은 상황이시더라고요. 일하고 가정 났을 때 일에도 한 90% 뒀고 그렇게 생활했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문제야. 돈을 그렇게 값없이 써 왜? 더 안 간다니까. 잠시만요. 두 분은 정말로 소송에서 재산 분할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높은 확률로 기여도가 올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약간 억울한 것 같아요. 퇴직금까지 나눈다 그러면 제가 좀 훨씬 손해일 것 같긴 해요. 그쵸. 이게 왜냐면은 여태 나의 기여도가 나는 훨씬 더 많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혼하면은 내가 너무 손해라서 정말 확 현실감이 오면서 긴장이 되더라고요. 뭐 하기로 했어? 뭐 앞으로 뭐 하기로 했어? 재산 분할 얘기 같은 거를 좀 했는데 내가 너무 손해더라. 난 내 퇴직금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손해가 아니지, 다른 거겠지.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더 많잖아. 일시금으로 받으니까. 내가 일시금 받으면 되지, 나중에 그러면. 저희가 저번에 중간에 그랬잖아. 정말로 우리가 정말 갈라서고 이혼을 하게 되면 다 팔아가지고 딱 반 갈래자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몰인정한 면을 나는 한번 봤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마. 뭘 해. 자기가 안 고쳐지면 나는 그런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나는 할 거라니까. 아니 알았어. 안 하고 정말 관계 개선이 돼서 잘 살면 그게 가장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어쩔 수 없다는 얘기지. 아내가 지금 울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하시라고요. 다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노력하면 되지 않나. 난 솔직히 이번에 갔다 그래서 뭐 크게 나아지는 거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나랑 언니 다 컸으니까 알 바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퇴직금도 다 분할 대상이라는 거야. 나는 그 손해를 보고서라도 이혼을 하겠다. 제발 이게 또 희망 고문일까 봐. 자, 송순근, 이명화 부부 입장해 주세요. 여기서 말을 잘못하면 후회를 할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긴장이 되더라고요. 솔직히 서운한 건 좀 있었어요. 2박 3일 동안 참여하고 했었는데 그래도 아직도 있나? 뭐 이런 그런 거. 아내 이명화 씨는 남편의 지속적인 거짓말과 음주 그리고 외박 문제로 이혼을 원하셨는데요. 음주 후 가족들에게 욕설까지 서슴지 않으며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제가 막 화가 올라와서 보기가 좀 어려울 정도예요. 왜 이렇게 아니란가? 아내는 당신을 믿지 않아요. 정말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난 진짜 누구보다도 응원하고 열심히 기다려줄게. 그런 거 하지 마. 뭘 해. 자기가 안 고쳐지면 나는 그런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나는 할 거라니까. 아니 알았어. 뭘 그렇게 적어. 대화에 자세가 안 돼 있어. 지금 우리가 보고를 들었는데요. 우리 이명환님은 어떠세요? 이혼 의사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좀 이혼 의사가 있습니다. 우리 남편 송순구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혼 의사가 없습니다. 물론 뭐 제가 뭐 잘했다는 행동은 아니지만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100% 인정은 못 하겠고요. 100% 인정은 못 하겠고요. 저도 사정이 다 있고 업무의 연장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그 있습니다. 있고 예. 서운하고 착잡하고 그럼 우리는 가망이 없다.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혼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 것인지 그런 것을 모색해 볼 건데요. 네, 일단은 저희가 정리한 그 재산 분할 그 요구 사항이 있는데요. 현재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그 집의 그 명의를 아내 앞으로 이전하는 방향으로 재산 분할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 다른 뭐 예금, 적금, 기타 자산들은 모두 이제 합해서 5대5로 나누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파트하고 전부 다 포함해서 5대5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뭐 합리적인 제안으로 저희는 네. 받아들이고요. 사실 경제 활동의 소득이 아마 아내분이 약간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좀 더 깐깐하게 주장을 한다면 저희 기여도가 더 높다고 높다. 했겠죠. 그런데 아내분께서 그래도 남편분이 열심히 함께 같이 노력한 했기 것을 때문에. 고려해서 5대5로 한다. 그 정도 해줄 테니까 떠나라 이런 느낌이신 것 같아요. 사실은 아내분도 경제활동을 계속 하셨어요. 그리고 남편분은 공무원으로 재직을 하셨고요. 그래서 남편분은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게 되실 거고 저희는 퇴직금을 이제 수령할 예정이거든요. 제 것도 그러면 나눠야 돼요? 네. 5억 이 정도 받거든요. 퇴직금까지 나눈다 그러면 제가 좀 훨씬 손해일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5대5 했으니까 연금은 연금대로 수령하시고 우리 퇴직금은 우리가 스스로 그냥 귀속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각자 알아서. 네. 연금이랑 퇴직금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딱 기준하면 좀 넘을 것 같습니다. 네. 아내분은 퇴직금이 어느 정도? 한 뭐 안팎으로 예. 아니 근데 왜 저희 상담할 때랑 다르게 아내분은 줄여서 지금 얘기하고 남편분은 약간 늘려서 얘기를 해가지고 아, 그래요? 약간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아니, 왜 그러는 남편분은 건가요? 자존심 도대체? 때문에 이게 남편 조금 더 얘기하시는 거고 아내분은 조금이라도 덜 주려고 그건 희한하네요. 예.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제가 조금 더 넣습니다. 네. 지금도 사실은 좀 줄이고 싶거든요. 물론 이제 이혼을 하는 시점에서는 적나라하게 드러나겠지만 적게 주고 싶은 그런 생각도 조금 있어요. 아버님 어떠세요? 기분은 안 좋습니다, 솔직히. 안 좋은데 지금 아까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 저는 이제 받아들이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재산 분할 이야기까지 들어와 봤는데요. 이혼을 하게 되면 이제 분할을 하게 되니까 대부분 가난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혼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해질 수 있거든요. 혹시 이명아님은 생각이 어떠신지? 아까 이제 변호사님과도 말씀을 나누고 보니 제가 정말 손해보는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정말 잘 개선이 되고 변화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구체적으로 좀 정해온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조율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술 때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술과 외박. 네, 외박. 자, 한 달에 네. 외박, 네. 외박, 네. 한 달에 외박, 네. 외박, 네. 2번 허용. 네? 허용이요? 아니 외박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한 달에 2번을 못 채우면 어떻게 되나요? 2번을. 2번을 꼭 채워야 되나요? 뭐 1년에 24번을 하라는 제가- 얘긴데 외박을. 아니 제가 보살이 아니라 네. 우리 이명환님이 보살이네요. 한 달에 2번 외박이요? 어찌됐든 뭐 이 조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달에 2번.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조건 자체는 더할 나위 없다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잦은 음주, 늦은 귀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인정하고 고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귀가시간 우리 1차만 하고 끝. 11시. 2차 해줘, 1차, 2차. 아, 1차, 2차로 해가지고 그러면 예, 12시 합시다. 예. 12시가, 제가 그러니까 12시는 해야 저도 될까요? 12시가 나. 네, 12시가 맞아요. 아니 승문 씨는 원래 어떻게 제안하려고 그랬어요? 저희도 이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저도 정말 놀랐거든요. 그런데 아내분께서 어떤 마음이시냐면요. 이거를 너무 못하게 하면 오히려 남편분께서 안 지킬 것 같아가지고 차라리 이 정도는 정할 테니까 무조건 반드시 지키면 좋겠다. 그러면 아내분도 정말 부부관계를 잘 개선하겠다 이거거든요. 받아드립니다. 본인의 입장을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했으면 가장 좋을지.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주 드셨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술 몇 번 드실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횟수는 한 번이면 될 것 같아요. 주 1회. 주일에. 네. 네,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일주일에 1회만 음주를 하고 12시 전에 귀가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월 2회 정도는 12시를 넘길 수도 있다. 요거 정도면 제가 볼 때 진짜 후하게 해준 거예요. 맞아요. 아. 네. 복 받으셨어요 진짜로. 이제 그러면 우리 또 승구님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남편분은 벌써 이제 결혼 생활 꽤 오래 되셨고 직장 생활도 꽤 오래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와서 이제 보면 남편분은 약간 자기 편이 없는 느낌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디 풀 데가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분은 술을 마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진정성을 가지고 내가 이 약속을 이행할게 이러려고 하면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내분도 조금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남편이 딸이 2명이나 있고 그다음에 아내가 있지만
한 번도 수고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제가 그날 첫날 그랬잖아요. 굉장히 인정 욕구가 강하신 분이라고. 근데 집에 갔을 때 우리 딸들은 나오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이러니까 혼자 더 점점 고립된다는 생각으로 자꾸 술을 더 드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우쭈쭈가 굉장히 필요한 분이에요. 필요하신 분. 네, 그래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네. 예행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아, 오빠 오늘 정말 애쓰고 수고했어요. 어서 오세요. 어서 와요. 예. 애쓰고 수고했어요. 어서 오세요. 이 부분은 또 의외로 우리 이명화 씨가 남편을 생각보다 많이 사랑해요. 이 집은 좀 남편만 잘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기 방 어디세요? 맥주 있네. 어? 맥주 한잔 먹을까? 뭐라고? 캔맥주 한잔 먹고 자요. 뭘 먹을지. 오늘의 이혼 의사는 95%입니다. 뭐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모습 이런 것 때문에 개선이 될까라는 생각이 의구심이 좀 들어서 그래서 아직은 줄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일단 얼굴 뵐 때는 좀 마음은 편안해 보이시는데 예. 여기 캠프에 왜 오신 건지 먼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술 문제가 좀 있어서 술 문제가 있어서. 예. 그럼 병원을 가시지. 제가 그 정도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네. 병원을 가본 적은 있으세요? 예, 가봤습니다. 어, 알코올 의존 얘기로 많이 나와요. 알코올 의존이다. 예, 예. 술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문제는 없지만 문제가 없어요? 혹시 뭐 이렇게 폭력이나 아니면 욕설이나 욕설은 가끔 이제 안 들어주면 이제 그렇게 하고 할 때도 있긴 있는데 네네. 그렇다고 뭐 따로 뭐 더 그렇게 문제 있는 건 없었어요. 우리 남편께서 보실 때는 술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는 몇 점 정도 될까요? 점수에 1점에서 10점까지 있다면? 저희 와이프 기준에서는 한 10점 주겠죠. 10점. 남편 기준으로는요? 그것도 5점 정도. 5점 정도? 예, 예. 그럼 뭐 5점 정도면은 그렇게 제가 볼 땐 어떤 문제가 크게 생기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은데 아내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술을 자주 먹거든요. 약속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럼 술값은 누가 내요? 저도 저 많이 내는 편이에요. 많이 내요. 평상시 평균은 얼마나 낼까요? 평균 한 3, 40만 원 쓰는 것 같아요. 한 달에요? 한 번 나갔 한 번 나갔을 때요? 예, 30만 원 정도? 계산 내가 할까? 내가 할게 그럼. 내가 낼게 그럼. 사차까지 다 샀어. 왜 후배니까. 근데 일단 갔어. 근데 거기서 또 하니까 매번 술 마실 때마다 3, 40만 원씩 나갈 때 비싼 술을 마셨거나 아니면 네. 이 사람은 호구거나 이 사람은 호구거나 그런 호구는 다른 데서도 호구처럼 봐요. 두 번째 건 아닌데요. 두 번째 건 아니라고요? 네. 친구는 있으세요? 딱 떠오르는 친구는 없어요. 그렇죠. 예. 퇴직 얼마나 남으셨어요? 8년. 8년? 네. 금방 가죠. 완벽하게 혼자 되실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는. 집 딱 하면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처음에 내가 딱 집에 들어가. 그러면 제일 먼저 누가 있어요? 저희 강아지 있죠, 한 마리. 강아지 키우거든요. 걔는 반겨요? 걔는 난리 나죠. 걔는 난리 나요. 음. 그런데 반기는 건 걔밖에 없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내가 개인가 사람인가 헷갈리잖아요. 이 사람이 사람을 반겨야지 그게 가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려요. 나는 나의 인정 욕구하고 외로움을 털어내기 위해서 어떤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가. 제가 볼 때는 술하고 돈이에요. 술을 마시는 거, 돈을 쓰는 거. 네. 이 외로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패턴인 것 같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술이란 통로를 통해서 불편하게 가족들에게 폭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잠깐 저까지 좀 검사 한번 해볼게요. 가족 한 번만 좀 그려볼게요. 그림 솜씨가 없는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괜찮으세요? 네네, 잘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우리 남편한테 가족 되게 중요하네요. 중요하죠. 네. 근데 여기 보면 다른 가족들하고 몇 가지 이제 차이가 나는 지점이 있어요. 이제 어깨를 보면 여기 잘 드러나죠. 다른 가족들은 어깨가 없어요. 목 밑으로 그냥 바로 이어지죠. 어깨가 이렇게 넓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권력과 파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큰 거예요. 나는 체면도 중요하고 내 집안에서 인정도 좀 받아야 되겠어. 이런 거거든요. 자존심이 굉장히 세세요. 무시당하는 거 못 견딘단 말이에요. 오. 내가 이렇게 약간 그 꿀리는 거 너무 싫거든요.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약간 우습게 보거나 가볍게 보는 거 참을 수 없거든요. 선생님 어떻게 제 마음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나는 만만하는 거 아닙니까? 맨날 만만한 게 나잖아. 그렇게 저 만만한 아니니까. 그것만 하면 돼요? 네. 나머지 삶은 그냥 그대로 살아도 상관없어요? 네, 그건 상관없어요. 우리 집은 그럼 아무 문제가 없는 거네요? 제 기준에서는 현재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아내가 도대체 왜 이혼하고 싶어 하는지 아세요? 아니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아내하고 이혼할 생각이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없으시죠? 예, 근데 아내는 이혼하겠대요. 그럼 이 이혼이 성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그럼 저는 이럴 생각이 없거든요. 아내가 재판을 걸면 되잖아요. 예, 그럼 이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거예요. 내가 이혼하기 싫다 그래서 내가 무조건 이혼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혼 네. 됩니다. 이혼 사유도 되고요, 이거는. 근데 제가 볼 땐 너무 편안하신 것 같아요. 아내는 이혼하겠다고 온 거예요. 근데 남편은 집안에서 인정받는 가장이 되고 싶어 이런 생각밖에 없어요. 저는 그 눈동자를 제가 막 화가 올라와서 보기가 좀 어려울 정도예요. 왜 이렇게 아니란가? 아내에 대한 실력이 이렇게 큰가? 아내는 당신을 믿지 않아요.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아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이혼의 심각성하고 남편이 생각하고 있는 이혼의 심각성이 굉장히 달라요. 좋은 이미지 중요하죠. 그죠? 이게 방송이니까. 그죠? 좋은 이미지 빼앗려다가 인생 파탄 납니다. 남 좋은 일 하다가 내 인생 끝장나는 거예요. 결정하셔야 돼요. 내가 이혼을 준비하든지 아니면 달라질 준비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 항상 있을 줄 알았죠. 제가 뭐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자리 잡고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닐 수도 있다. 그 소리를 이제 듣는 순간 또 제가 좀 착각한 부분이 있구나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혼을 원치 않으시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뭐가 달라져야 될까요? 지금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 게 뭐 최대한 안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그거는 예. 그거야말로 지킬 수 없는 약속이에요. 어떻게 약속을 안 잡아요? 왜냐면 남편에게는 이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람에 대한 인정이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본인 스스로를 알아야죠. 뭐 되도록이면 일찍 끝내가 들어오게끔 그렇게 마음 먹고 있습니다 지금. 마음 먹으면 안 돼요. 마음을 믿는 건 전 진짜 오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신 승리를 믿지 않아요. 전 행동 승리를 믿어요. 내 상황을 모면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을 안심시킬 수 있을 만한 건강한 방법을 찾아야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조금 답답해요. 남편이. 앉아서 몇 번 대화를 나눠보는데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내도 남편의 이렇게 선명하지 않은 면이 너무 힘들 거예요. 벽 보고 얘기하는 느낌이라고 그래야 되나? 저를 좀 무시하고 조금 만만하게 생각해서 그러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안 보고 살면 가장 편할 것 같아요. 안 부딪히지 보고. 않으니까 내가 이 남자랑 지금까지 도대체 어떻게 사신 거예요? 술을 먹는 것도 문제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죽을 때까지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거기에 얽매여 있다가 나중에 퇴직을 하고 정말 집에 있는 생활이 된다고 하면 상실감과 허탈감 때문에 정말 살기가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뭐 헤어지려고 그러는데 별 걱정을 다 하세요. 무슨 떠날 남자에 대해서 미래까지 걱정을 하세요?
혹시 사랑하세요? 아직은 좀 아직은. 정이 남아 있는 건지. 정이 남아 있는 건지. 그리고 저는 사실 이렇게 술이 깨서 다음날 정말 미안하다, 다시는 안 그렇다고 하면 그 약속에 기대서 사실 다시 한번 희망을 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렇게 해서 남편이 뭐 조금도 변화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아내는 이혼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긴 하죠. 마음으로도 일단 어떤 준비를 하셨어요? 일단 근데 구체적으로는 생각을 참 못 해보긴 했어요. 아내는 이혼할 준비가 눈꽃만큼도 안 돼 있어요. 이혼할 준비가 눈꽃만큼도 안 돼 있어요. 이혼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숙녀 상태도 아니고. 당신은 이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안 돼 있어요. 이혼을 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쭉 세월이 주마등처럼 흘러가면서 그동안 내가 왜 참고 살았을까를 다시 한번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보는 계기, 그런 게 좀 됐던 것 같아요. 아내가 보니까 사회생활도 하시잖아요. 예. 남편의 사회생활은 조금 달라요. 다른 사람들하고. 제가 볼 땐 호구예요. 제가 아주 그래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호구인 이유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남편은 인정 욕구가 너무 큰 사람이에요. 가진 건 없고. 그러니까 이 나머지를 뭘로 채우냐면 일종의 허풍으로 채워요. 허세가 좀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가 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위신이나 자존심이 깎이는 건 견딜 수 없는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술값도 내는 거예요. 가호가 있어야 되니까. 이 집은 남편이 어리광을 부리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아주 권위를 요청하는 일종의 황제, 아주 어린 황제인 거죠. 칭찬에 대해서 너무 이 간절함이 커요. 그래서 밖에 나가잖아요. 남편 자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할 게 없잖아. 한 가지 잡으면 돼요. 한 가지를 칭찬을 하면 진짜 한 10배 칭찬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막 계속 으스대고 막 이러는 게 너무 꼴사나워가지고 솔직히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긴 쉽지 해가지고. 않죠. 네. 그걸 어른으로 봐서 그래요. 사람은 심리적인 이 욕구의 나이가 있어요. 이 심리적 욕구의 나이는 아직 한참 어리단 말이에요. 우리 집안의 유일한 천덕꾸러기예요. 이 타이틀부터 좀 바꿔야 돼요. 아버지예요. 그리고 남편이에요. 아이들이 아빠한테 나 아빠 이런 지점 정말 자랑스러워. 그 얘기가 나오려면 엄마 입에서 동일한 이야기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애들도 그런가? 왜냐하면 이 집안에서 딸들에겐 엄마가 너무 중요한 사람이고 심지어 피해자예요. 아빠에게 숱한 세월의 폭력을 당한 사람으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제가 안 좋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분명 아이들한테도 영향이 갔을 거라는 생각이 좀 반성이 많이 되면서 진짜 몸에 사리가 나올 것 같지만 지켜보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쭉 나누다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혹시 아세요? 아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요? 네. 아내는 어떤 음식을 제일 좋아해요?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여자가 얼마나 웃긴 여인인 줄 아세요? 이혼하고 나면 이 남자가 퇴직한 이후에 어떻게 살지를 걱정을 하더라고요. 제 마음에 떠오르는 단어는 뭐였냐면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이혼은 그렇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요. 걱정합니다. 승근 씨, 보세요. 아내가 울죠? 지금 울잖아요. 네. 울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울도록 해야죠. 지금 울잖아요. 네. 지금 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땐 먼저 이렇게 어깨 이렇게 토닥토닥 하면서 울지 마. 괜찮아? 울지 마. 지금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남편 이혼할 생각 없다면서요. 네. 이렇게 가면 이혼하는 거예요. 아내가 지금 울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울지 말고 다독거려줘라. 네.
그건 혓바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몸으로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엄마, 울지 마. 울지 마. 너무 답답했어요. 왜 저거를 못 알아듣지? 선생님이 하는 얘기도 저렇게 못 알아들으면 내가 평상시에 얘기를 하면 정말 그 외국어를 하듯이 그렇게 못 알아들을 거 아니야?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너무 답답했어요. 몸에 잘 안 배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행동하기도 어색하기도 하고 잘 안 해봤으니까 그런 거를. 지금 이 집의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제가 보니까 술만 있는 게 아니고요. 가족들하고의 대화 방식도 좀 문제가 심각하네요. 보는데도 이걸 못하는데 안 보는데 오죽할까요? 우린 대화에 접점이 없다고요? 접촉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접점이 있어요? 이거 연습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울지 마, 울지 마. 저를 보시고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엄마가 아니에요. 예. 엄마를 보고 해야죠. 그죠? 울지 마. 알겠습니다. 이번 상담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자세가 너무 불량해요. 마치 안 하려는 사람 같아요. 가르쳐도 몰라요. 가르쳐도 안 해요. 남에게 30만 원 쓴다고요? 아내한테는 마음에 30원도 안 쓰고 있어요. 지금도 울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하셔야 돼요. 지금 하시라고요. 다음은 없어요. 다음엔 이혼인데 무슨 다음이 있어요. 지금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시라고요. 울지 마. 나중은 없어요. 불이 나중에 꺼집니까? 불은 지금 꺼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지금 꺼야 돼요. 불은 지금 꺼야 됩니다. 제가 아내에게 물어볼게요. 이혼할 생각 있으세요? 이게 개선이 안 되면 할 거예요. 아내가 저에게 이 이야기를 여러 번 했어요. 아내는 진지하고 아내 심각해요. 어떻게 이렇게 무심해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잘하는데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을 이렇게 방치하는 건 옳지 않아요. 대신에 아내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아내가 보니까 말이 길더라고요. 말이 엄청 많아요. 이런 분들은 긴 짠소리가 절대 효과가 나질 않아요. 그냥 짧게 가세요. 이 사람은 잔소리 할 사람이 아니고요. 예뻐해 줘야 돼요. 방법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내의 잔소리가 짧은 거 괜찮을까요? 네. 땡큐죠. 네. 그렇죠. 아내의 잔소리가 짧아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녀는 떠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떠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아내가 나랑 27년 살았던 여잔데 이 여자가 행복하지 않아요. 그건 반드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냥 뭐 걱정도 되고 하는 부분도 없다고 하면은 아니지만 한번 그래 노력해보고 행동해보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반이에요. 여태도 못 지켰는데 뭐 한두 번 이런 거 했다고 그래서 먹힐까라는 의구심도 반 있어서 지금으로서는 장담은 잘 못하겠어요.